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은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울트라맨 슈트 버전 7.3 풀리 암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울트라맨 슈트 버전 7.3 풀리 아머를 살펴볼까 합니다. 풀리 아머,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죠. 완전 무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육중한 세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근데 컬러링 대비가 굉장히 괜찮죠? 옆에서만 보더라도 붉은색, 그리고 은색, 그리고 다른 무장들의 색상까지 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뒤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박력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얘는 진짜 뒷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븐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세븐의 모습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얼굴의 조형, 특히 투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바이저를 썼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마에 자리하고 있는 초록색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세븐의 눈을 표시하고 있는 이 노란색 바이저의 느낌, 그리고 머리의 옆모습을 보더라도 세븐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호일 실이라던가 아니면 테트론 실을 사용해서 코믹스 버전 울트라맨 슈트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슴 장갑부라던가 아니면 어깨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추가 파츠, 그리고 허벅지 쪽에 붙어있는 아머 등 전체적으로 세븐의 모습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일단 색감 자체도 붉은색 파츠 같은 경우는 글로스 인젝션으로 하여금 굉장히 번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은색 파츠 같은 경우들에도 엑스트라 피니시 처리를 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소체도 화려한데 무장들도 많으니까 이런 화려함이 더더욱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발매했던 세븐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 한다면 바로 이 다리 부분에 있겠습니다.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 세븐 같은 경우에는 무릎 장갑, 그리고 종아리 장갑, 그리고 발목 장갑 자체가 전부 다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발 뒤쪽에 붙어있는 이 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붉은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예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메탈릭 파츠, 메탈릭 파츠, 메탈릭 파츠, 그리고 뒤쪽에 검은색 라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붉었던 다리에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7.5 버전에서는 세븐의 모습을 그래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번 7.3 풀리 아머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자체가 붉은색이 아니라 은색 파츠도 사용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약간 배제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풀리 아머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등에 있는 백팩 부분입니다. 이게 은근히 또 잘 지탱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파츠 자체가 굉장히 얇은 소재임에도 총 2자루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무장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긴 했지만 특히 이 백팩 부분, 이것을 지탱한다라는 것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많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이란다면 이렇게 소체 각 부분에 붙어있는 테트론 실들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테트론 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보는 게 바로 이 등 쪽 부분이었습니다. 등 쪽 부분에 은근히 많은 실들이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 무장에 굉장히 많은 실들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실 붙이는 것도 은근히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또 붙여놓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볼 수 있는 무장 같은 경우는 이 캐논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논포, 실탄 같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빈포가 나가는 포구 부분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스티커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깥쪽에는 앞서 보셨듯이 테트론 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살펴볼 수 있고, 캐논포 자체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박력이 넘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뒤쪽 부분에도 호일 실을 사용해서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무장입니다. 이 무장 자체가 무장손 하나와 이렇게 연결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뚝 부분에 있는 이 작은 홈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튼튼히 고정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정 방식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친구들이 바로 이 EX 머신건이라는 친구입니다. 머신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배그에서 나오는 그런 AR 소총의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태부터가 일단 뒤쪽에 매거진이 있고 앞쪽에 손잡이가 있고 총구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역시 난사하는 그런 무장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용 배럴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앞쪽에 총구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지? 서브머신건처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입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장착을 시켜주게 되면은 라이플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배럴을 장비시켜주게 되면은 스나이퍼 모드로 장비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완전 택티컬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이는 이 백팩, 앞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아래 위로 가동을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라이플이 위쪽으로 보게끔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총구를 바라보게끔 수납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아래쪽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냥 위쪽으로 올려서 세븐의 어깨 뒤에서 총구가 나가는 것 같이 연출을 하면은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총구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린다라는 그런 제약을 받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싶으신 대로 연출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X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실과 다수의 테트론 실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는 호일 실이 붙고요. 그리고 좌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테트론 실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당연히 전용 무장 스페시움 소드를 봐야겠죠. 스페시움 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칼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발매되었던 울트라맨 슈트 7.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스페시움 소드가 장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 풀리 암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스페시움 소드가 장비되다 보니까 굉장히 볼륨감 있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시움 소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손에 직접 쥐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야, 역시 검은 한 자루보다는 이렇게 두 자루를 들고 있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있네요. 특히 이 코팅된 검 파츠가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워서 굉장히 보기 좋네요. 진짜 멋있다.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페시움 소드 말고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투척용 아이슬락가 2개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역수로 사용하는 아이슬락가 버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슬락가 같은 경우는 세븐의 시그니처 무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중앙을 모아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 파츠가 있습니다. 이 연결 파츠를 중앙부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거대 무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븐의 무장으로 활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로 비욘드가 사용했던 그런 무장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말씀을 마저 못 드렸는데 이 스페시움 소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자체가 내부에 이렇게 뿌리 관절, 축 관절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페시움 소드와 함께 연결되는 부분에는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다 보니까 스페시움 소드로 액션 포즈를 취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가동 같은 경우에는 목부터 봐야겠죠. 일단 목 장갑 아래쪽 부분과 목 뒤쪽 부분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고개 자체는 굉장히 크게 숙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머리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움직인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약간 뻑뻑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자체가 따로 가동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 어깨 장갑 자체를 사용해서 따로 가동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내어줄 수 있는 어깨 관절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에는 당연히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팔도 굉장히 크게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팔꿈치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관절로 하여금 90도 정도로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휙휙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볼 관절이기 때문에 약간만 앞으로 내줘서 틈을 만든 뒤에 아래 위로도 약간씩 가동을 시켜서 움직여 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는 LED 유닛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슴 상체 가동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위쪽을 살짝 올려서 볼관절을 꺼내주신 다음에 좌우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앞뒤로도 약간씩은 움직여줄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원래는 위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일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관절을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발을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옆으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무리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사용하셔서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동을 취해주실 때 약간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외장 장갑 자체가 은근히 또 방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가동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무릎관절은 단일 관절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울트라맨 슈트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단일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예요.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조립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 관절도 마저 봐야겠죠?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구두를 신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스 인젝션 파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발 파츠를 약간 내려주고서 가동을 시켜주시면은 안쪽으로도 가동을 하고 바깥쪽으로도 가동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앵클렛과 함께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은근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소체 자체만 지탱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봤던 등 쪽, 그리고 팔 쪽, 그리고 양옆에 스페시움 소드까지 장비하고 나면은 이 작은 발로는 지탱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속품이란다면 바로 이 특제 투명 베이스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 투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살펴봤던 모든 피규어라이트 스탠다드군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븐슈트 엉덩이 쪽을 보게 되면은 네모난 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네모난 홈과 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연결 조인트를 연결을 시켜줍시다.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히 베이스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뒤쪽을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 아이슬락과 작은 파츠, 이제 투척용 같은 경우는 뒤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핀이 또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투명 베이스와 함께 부속되어 있는 추가 조인트 파츠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에다가 살짝 끼워주신 다음에 긴 친구와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고, 베이스 앞부분에 다양한 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투척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정도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도를 이런 식으로 휘게 해서 날아가는 형태를 취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괜찮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울트라맨 슈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 기믹이 있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등 쪽에 있는 파츠를 제거를 해서 내부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굉장히 밝은 빛으로 빛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조명을 끄니까 확실하게 두 눈동자가 빛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 스틱을 통해서 눌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울트라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컬러 타이머가 있었기 때문에 눈과 컬러 타이머가 함께 발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컬러 타이머가 없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들어가는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무장들을 줄 수 있는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EX 라이플을 줄 수 있게 하는 라이플 손이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되지만 하지만 현재 손 파츠의 등 쪽에는 손등이 없죠. 이 손등 같은 경우에는 파츠가 총 4개밖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손 파츠가 총 6개인데 이 손등 파츠는 4개밖에 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끼워 주셔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울트라맨 슈트 버전 7.3 풀리 암드를 살펴봤는데요. 완전 무장이라는 이름답게 박력 하나만큼은 여태까지 발매했던 울트라맨 슈트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장을 쥐어주고 액션 포즈를 취해도 아니면 모든 무장을 장비한 형태로 그냥 세워놔도 묵직한 모습과 번쩍 있는 슈트의 조화가 정말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